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산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중간에 하락한 이유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는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연준 위원회 이야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블룸버그에서는 하락한 이유를 국채에서 그리고 연준 위원회 발언에서 하락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하커의 발언을 들어보면 사실 예전에 있었던 연준의 위원들의 발언과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제 매파적인 발언으로는 5%의 피크 금리를 포함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발언이 분명히 매파적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채권 금리가 폭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유를 저는 발언뿐만이 아니라 일본 엔화 시장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엔화 시장이 달러 대비 1달러에 150을 돌파를 했는데요. 자, 일본 엔화가 폭락을 했는데 일본이 긴급 국채 매입을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본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YCC라는 일본 채권 금리가 일정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은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국가는 달리 여전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일본의 국채 매입이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10년물의 일본 국채를 사실상 일본의 중앙은행이 3분의 1을 소유한 상황입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7월 이후로 꾸준하게 일본의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10년물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존재하는 모든 10년물 일본 국채의 3분의 1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 중앙은행은 이 국채 매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 돈의 출처로 의심될 만한 것이 결국 일본 정부가 중앙은행이 막대하게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나 채권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예전에도 일본이 긴급히 국채 매입을 한다고 하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미국 채권을 사실상 가장 많이 소유한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를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돌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급박하게 떨어지자, 엔화의 가치가 급박하게 떨어지자 국채 매입을 시도한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오늘 미국 국채의 금리도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 급등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이런 염려를 좀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옐런이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것을 들어보면은 지금 당장 옐런은 지금 당장 채권 시장에 존재하는 유동성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 재무부에서는 은행들한테 혹시 내가 너네 채권을 사줘서 유동성을 공급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지금 재무부가 커다란 채권 매입자들이 다들 힘든 상황이거든요. 연준과 일본, 중국 모두들이 미국 채권을 지금 당장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긴축을 진행 중이고 일본도 이미 지금 채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일본 채권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매입하게 될 시 지금 당장 적자가 나고 있는 미국 재무부 상황에서는 만약에 더 적자가 나면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위험하다, 프레자일하다는 이야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처럼 미국도 어느 정도 채권 마진콜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연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이 레버리지가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마진콜이 나오게 되면 연쇄적인 파산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채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샀다면 사실상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연기금, 영국의 연기금 회사처럼 뭐 7배, 6배의 레버리지로 채권을 샀다면, 대출을 통해 샀다면 언제든지 채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마진콜이 나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한 곳에서만 마진콜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마진콜이 나왔을 때 마진콜로 인해서 내가 가진 채권 매물이 팔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채권의 공급이 더 높아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쇄적인 마진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태가 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었는데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동등하게 반대 의견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치 레이팅이라는 곳에서 다른 의견을 내긴 냈어요. 자, 영국은 채권 레버리지가 큰 상황이지만 미국은 영국에 비해서 레버리지로 사는 경우보다는 채권을 현금으로 두는 경우가 많고, 영국의 연기금이 일정 퍼센티지를 계속 투자자에게 리턴하는 방식이라면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번만큼만 돌려주는 시스템이라 금리 상승으로 나올 리스크가 미국이 영국보다는 적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무튼 양쪽의 의견을 알려드렸지만 이런 급등한 금리에 대해서는 결국 결과가 나오긴 했거든요. 이런 급등한 금리 시장의 염려가 구체화되고 있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부분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의 중앙값을 본다면 고점 대비 현재 지금 10%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레드핀에서 진로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고요. 다만 최근에는 조금 플래토우라고 해서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채권 금리 시장이 최근에는 조금 안정돼 있었다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 다시 또 하락이 시작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렌트비가 오르겠네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빨리 집을 팔고 나와서 렌트로 살 거니까 렌트비가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진짜로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렌트 가격들이 줄어들고 있는가 늘어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골드만삭스가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진로우 아니면은 레드핀, 야디, 코스타 등등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거래되는 렌트가 거래되는 시장 지표들을 봤을 때는 가격이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이후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문점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CPI 데이터에 포함된 렌트비는 왜 올라가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연준이 조사하는 방식이, 렌트비를 조사하는 방식이 OER이라는 Owners Equivalent Rent라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 이 방식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렌트를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대 인플레이션, 렌트 지표를 좀 조사하는 방식이랑 비슷한데 집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렌트를 얼마나 받고 싶나요? 라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후행 지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추적해 봤을 때 2008년에 커다란 렌트비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렌트가 하락한 지점은 2009년이 후반때, 그것도 후반기에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렌트비나 부동산이나 혹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금리에 관한 이야기와 부동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개별 소식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재미난 뉴스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대마초가 서클K 주유소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집에 나가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에 드디어 입점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마초가 주유소에 입점됨에 따라 주류 기호식품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떴는데,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미국 내에서 대마초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암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왜냐면은 뭐랄까요, 음지에 있는 세력들은 사실상 이 대마초에 관해서 세금을 붙이고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마초가 양지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음지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는 CDC가 드디어 미국 질병관리국에서 코로나 샷을 아이들이 맞는 백신 루틴의 예방접종 일정에 추가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될 경우 백신 회사들에게 커다란 현금 흐름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